아니 이거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경주에서 건물을 올리려고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온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만약 거기에 유물 나오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와 진짜 유물이 나와버렸어.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뭔가 딱 봐도 깨진 조각이잖아요. 저희 숙박업 창업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분 중에 경주에 신축 호스텔을 올리려고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땅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보셨거든요. 이분이 강의 듣고 사업 계획 세우고 또 땅 알아보고 하는 게 벌써 1년 전 일이에요. 굉장히 이 호스텔 기획에 공을 많이 들였고, 아마 이분은 제 수강생 중에 가장 꼼꼼하게 준비하신 분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래서 이분이 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땅을 팠는데 유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굵은 돌들 보이시죠? 이 굵은 돌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건물을 올려도 괜찮은 땅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 올리기 전에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하려고 땅을 파니까 이제 이런 유물이 나와버린 거죠. 왠지 이제 유물인 것 같아가지고 또 신고는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마라 를 기도를 하셨대요. 이게 만약 유물이면 여기에 뭐가 묻혀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공사를 못하게 올스톱 시켜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공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려고 했던 호스텔 사업도 당연히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땅도 대출받아서 산 건데 이자만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먼저 이제 경주문화유산과에 신고를 하니까 시험 발굴을 해라 라는 지시가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파서 진짜 거기에 유물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시험 발굴을 했는데 또 나와버렸어, 유물이. 그러니까 이제 문화유산과에서는 유산 발굴을 지시를 한 거죠. 이걸 또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굴을 시작하신 거예요. 먼저 포크레인으로 이제 겉을 다 파낸 다음에 사람들이 삽들고 와가지고 파내고, 고고학자들 우리 보수로 막 이렇게 하듯이 실제로 그걸 그렇게 했대요. 이걸 전부를 다 파버리면 이 흙을 또 놔둘 데가 없으니까 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쪽만 파가지고 이쪽을 다시 흙으로 덮어놓고, 여기서 이제 사진 찍고 또 다시 이걸 메꾸고 다시 이쪽만 파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반반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냐, 결과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에 돌이 나왔다.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돌이 의미가 있나? 그냥 길 가다가도 경주에서는 통일신라 돌이 차일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요거 이게 뭐냐, 통일신라 때 있었던 도로다. 동서로 나눠진 도로라고 해서 동서도로, 남북으로 가는 도로라고 해서 남북도로라고 해요. 아니 뭐 도로가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 도로가 마을이 있었던 흔적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 훼손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수강생분이 경주에 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잘 되실 것 같다, 근데 뭐 팠는데 유물 나오는 거 아니야?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상상만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나와버린 거야, 이게. 여기가 도대체 통일신라 시대 때 어디였냐? 여기였대요, 여기. 자료 출처 규장각. 뭐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고지도를 이렇게 활용할 일이 있나 싶은데 고지도를 활용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성벽 쳐져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중요한 지역이겠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가 마을이었다. 수강생분이 그래서 이제 멘탈이 나갔어요.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호스텔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유물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진짜 발굴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여쭤봤는데, 이게 만약 무덤이 나왔다면 끝난 거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무덤이든 아니면 그냥 통일신라 때 살았던 개똥이 무덤이든 어떤 무덤이든 간에 무덤이 나오면 사실상 거기서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이렇게 무덤이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린 경우에는 국가가 그 땅을 1.5배를 쳐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억 주고 샀으면 1.5배인 7억 5천에 사간다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합리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발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땅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국가가 사가는구나 싶은데, 사실 그게 1.5배를 쳐서 사간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나는 구조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취등록세도 냈을 것이고 은행 이자도 그동안 냈을 것이고, 이 호스텔을 올리기 위해서 뭐 건축사한테 준 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어쨌든 조금이지만 손해가 나긴 한다. 그리고 원하던 사업을 못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이제 무덤이 나오진 않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럴 때는 현장 보존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해요. 현장 보존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면 어차피 건물 못 올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라면 이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를 다져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땅을 파지 말고 그대로 땅을
가져서 지어라 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땅을 파서 짓기로 한 그 도면을 다시 수정해서 땅을 안 파고 짓는 설계로 수정해가지고 다시 심사를 넣어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심사를 다시 받는다는 거죠. 다행히 이게 잘 심사를 받아서 지금에서야 수강생 분도 저랑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이 전 재산 들여가지고 호스텔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죠. 처음에 유물 나왔다는 사실 알았을 때만 해도 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요. 제발 유물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또 발굴비라는 수업료를 또 내셨지만 어쨌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는 됐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는 일이고, 또 소문으로만 듣다 보니까 실제로 유물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나름 합리적인 구조가 있더라. 이 내용을 공유차 우리 수강생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주에 내가 땅을 파야 되는 일이 있다, 신축으로 올려야 되는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유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고 플랜 B를 마련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주는 땅만 파면 그냥 유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사례라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숙박업을 운영했던 걸로 보면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강의를 듣는 다음에 좀 미쳤다 그랬어요. 하는 방법을 다 아는데 뭐 그런 강의를 듣냐, 디테일한 것까지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했었는데, 공정업계에서 물어보는 것도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 다 내 기술이고 솔직히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경험에서 나와야 아는 부분인데, 그런 걸 공유가 되는 게 좋았습니다. 직접 겪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을 땐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고, 특정 회사나 뭐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걸 많이 주시고, 그런 게 되게 유용하다고. 숙박 유튜버를 되게 거의 다 보는데, 딴 분들은 솔직히 이 업이라는 것에서 5년 이상 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강의하신 분들 중에. 근데 아침 손님은 거의 10년 경력에 마케팅에서 운영까지 직접 다 하시고, 확실히 경험과 노하우가 타 강의나 숙박업 하시는 강사들보다 훨씬 퀄리티나 심도가 깊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 이 체계도 안에서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았고, 정말 본질적인 내용부터 MPL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경매나 공매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해가지고, 제가 다른 강의들도 좀 많이 들었는데 정말 되게 고가의 돈을 주고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 강의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놀라웠어요. 이런 부분까지 해주시네. 제가 간과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부분들, 리모델링 하는데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왔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도움되는 답변들을 개인적으로 얻었고, 인테리어 부분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됐었고, 네이버 검색 기반으로 마케팅하는 거랑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거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디테일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여름부터 마케팅 강의 듣고 플레이스도 노출되는 거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처럼 알려주시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저 부분에서 저걸 캐치를 못했구나, 저걸 저렇게 짚었어야 됐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해야 될 게 머릿속에 약간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는 느낌? 너무 이제 운영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을 항상 고집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틀을 깨기가 쉽지 않네. 새로운 변화를 할 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숙박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